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네. 잘 들리시면 제가 또 잘 들리시라고 나름 마이크도 지금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내일 모레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꿀팁 오브 꿀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작년 서울경제 입사를 한 34기 김성원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교육 쪽에 더 제 꿈이 있어 가지고 저는 지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I'm Your 미디어 연구소라고 해서 그 언론고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스타트업을 동료 기자님들이랑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경제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누가 더 들어오셨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료 기자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언론고시 관련 교육 스타트업을 발족해서 그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경제 필기시험을 쳤고 그 필기시험과 또 면접까지 가서 최종 합격까지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먼저 서울경제 어떤 필기나 면접 관련해서 좀 정보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다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 어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는 도중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일 모레 당장 시험이고요. 내일 모레 당장 이제 12월 5일에 성균관대학교 작년이랑 똑같네요. 그게 사실 성균관대가 지금 서울경제 대표이사님이 원래는 장재민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경제는 부회장님이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 부회장님의 성함이 이종환 부회장님인데 그분이 성균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성균관대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작년에도 일단 수성관에서 시험을 봤고 이게 되게 여기 주변에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성대 출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대 수성관이 성균관대 정문에서 엄청 멉니다. 그래서 이거가 꿀팁인데 내일 모레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그 해화역에서 대학로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진짜 멀거든요. 성균관대가 또 문과 캠퍼스가 경사가 진짜 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걸어 올라가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다 싶으시면 택시를 타고 빨리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거리가 상당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좀 빨라 가지고 막 뛰어서 어떻게든 세이프가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성균관대 그 문과 캠퍼스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라서 그거를 조심을 하신 다음에 좀 시간 개념을 좀 잘 유념을 하신 다음에 시험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시험 대상자는 총 150명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한 20에서 30명 정도는 결실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30명, 120명에서 한 130명 정도가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실 겁니다. 시험을 응시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종 면접자를 제가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면접을 총 이틀에 걸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을 잠시만요. 누가 또 들어오셨어요. 네, 그 면접이 이틀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날 볼 수도 있고 이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틀에 나눠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틀에 나눠서 보는 거지 실제로 면접은 하루에 다 끝납니다. 하루에 다 끝나고 그래서 이틀에 나누어서 본다는 걸 유념을 해봤을 때 하루에 한 제가 볼 땐 많아야 15명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이라고 치면 15 곱하기 2를 하면 총 30명이 되겠죠. 그래서 30명 정도가 면접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명 정도가 이제 최종 면접으로 가시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내일 모레 필기 시험의 경쟁률이 현실적으로 한 4대 1에서 5대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4대 1에서 5대 1의 경쟁률이 뚫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적극성으로 봤을 때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이까지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경제 필기시험은 크게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기출문제나 특히 또 오늘 오전인가요? 저희 동기 중 동기형인데 그분이 지금 작년 서울경제 입사 후기를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총 1교시와 2교시로 구분이 되고 1교시는 이제 종합교양시험이죠. 시사상식을 묻는 시험을 묻고 2교시 같은 경우는 논술 작문을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1교시와 2교시가 나뉘어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교시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는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지금 제가 언론고시 관련해서 교육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교육생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교육생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시사상식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막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준비한 그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그 상식을 취합하고 하셨겠지만 아마 제가 오늘 제공해 드리는 어떤 이런 키워드나 이런 논제들이 내일 모레 나올 시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필기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으로 쓰셔도 되니까 혹시 지금 좀 필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시사 상식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바로 그 실제 출제 예상이 되는 허술형, 약술형 문제들에 대해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 여러분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저 혼자 그냥 떠들고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좀 어색함을 이겨내고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 한 번씩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약간 저 혼자 허공에 대고 떠들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유튜브에 그냥 라방 찍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뭐 "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뭐 "그날 분위기 어땠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면 되고 다 질문을 자유롭게 그냥 유튜브 댓글 달듯이 해 주시면 전 되게 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서울경제 시험 아시다시피 시세 상식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상식 문제가 사실 이게 저희 동기들끼리 되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의 꽈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다 맞춰야 된다. 이게 수능은 틀릴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무조건 한 뭐 많이 맞출수록 좋은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꽈락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꽈락. 그래서 꽈락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개수 이상 맞추면 그냥 대부분 다 시세 상식에서는 큰 변별력을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제로 제가 인사청구팀 관련된 분들도 만났었고 제가 뭐 그 구체적인 정보를 묻지는 못했지만 저희의 어떤 그 추측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땐 상식에서 너무 크게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한자는 저 하나도 못 쓰고 나왔어요. 진짜 제가 한자 완전 젬병이라서 하나도 못 쓰고 나왔으니까 한자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아 네. 저는 한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하나도 못 썼고요 일단. 하나도 못 썼고 상식은 한 반타작 그 이상 하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 에서 그러니까 50% 40% 에서 50% 정도 맞추면 그 상식에서는 큰 변별력이 없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논술 장문으로 평가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직접 쓰는 것도 있고 그냥 도금을 쓰는 문제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뭐 아랑에 이런 출제된 거 그런 필기 보건방 들어가 보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근데 한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맞출 수 있는데 안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한자를 공부하시는 건 쪼끔 비효율적이에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식을 맞추는 데 쪼끔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벼락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벼락치기를 했었는데 저도 한자는 그냥 버렸어요. 한자는 포기를 했고 근데 물론 인제 원래 한자 실력자다 내가. 되게 한자를 되게 잘해. 그러면 맞추면 좋죠.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한자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럼 저처럼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식 쪽에 조금 더 올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식 관련해서 이제 그 키워드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나올 수 있을 법한 키워드들.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생님들도 지금 이 상식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도 내일 모레 서울경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맨투맨으로 마킹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한 5초 정도의 텀을 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식 취합을 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겹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찍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겹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말이죠. DSR은 아주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정말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쿼드입니다. 쿼드. 2번 쿼드.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해양국 간 군사훈련에 의한 안보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당장 지금 로이드 오스틴이 누구냐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초대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흑인 출신 국방부 장관일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이 지금 또 방미를 지금 방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하러 왔냐? 이분이 지금 잠시만요. 메일님? 네. 혹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자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뭐 한자는 그냥 가볍게 쓰고 나오시면 되는데, 내가 한자를 잘 저처럼 한자를 잘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식을 중점적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논술 작문 관련된 내용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이 그냥 뭐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수령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쓰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나 SCM이라고 해서 한미 안보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CM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SCM.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 SCM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드는 못 받았어요. 그 최종 후보에 못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 자체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은근 이거 잘 모르시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지고 제20대 대통령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9일 제20대 이런 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 이 두 가지 개념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잘 들리시나요? 채팅 한 번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는 그 개념을 차이를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 같은 경우는 저는 면접에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종환 대표이사님이. 제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헷갈려가지고, 큰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역시 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는 둘 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활력 지표인데 아무래도 큰 게 좋겠죠.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이 넘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건데, 대한민국 통화 승수는 지금 0.5인가 3인가 그래요. 그리고 통화 승수는 15, 16 정도 됩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역대 최저치라고 하고, 이런 것까지 필기에서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는 유동적인 개념이라서 물을 수는 없는데, 혹시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통화 승수랑 통화 유통 속도의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부 요인 이름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국무총리 김부겸, 그리고 국회의장 박병석,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오부 요인으로 헌재소장 유남석.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부 요인이거든요. 그분이 노정희입니다. 노정희. 그래서 오부 요인은 달러요. 달러 관련해서 혹시 달러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써드릴게요. 트리핀 딜레마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술 얘기는 제가 잠시만요. 3시 한 4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난 상식 엄청 자신 있다. 그래서 상식 필요 없고 그냥 논술만 난 들을래 하시는 분은 40분에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다시 수락해 드릴게요. 네. 그 달러 관련해서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 트리핀 딜레마가 실제로 이번에 수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랑 유동성의 관계가 상충 관계에 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이 트리핀 딜레마 수능 지문에서 나온 문제라서 아마 이번에 트리핀 딜레마가 출제될 확률이 꽤 있어요. 그 트리핀 딜레마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약수령으로 이 개념을 서술해라. 아유, 잠시만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상식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리핀 딜레마가 이제 달러 가치랑 유동성 간의 그 상충 관계.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딜레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안 풀릴 수는 없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비축 통화인데 달러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럴수록 달러 가치는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 관계에서 오는 그 딜레마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어요. 되게 킬러 문제였다 하더라고요. 국어 영역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약술형으로 나올 문제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쌍순환 전략. 개념은 제가 지금 개념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순환 전략, 그 다음에 아이언돔,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그리고 요즘에 또 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용어가 슬로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기 바로 직전에 슬로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것도 개념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단답형이든 약술형이든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슬로플레이션. 그 다음에 아리백, 그리고 공동부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되게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MSCI 또 출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MSCI. 네, 그리고 오커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참가한 외교안보 3자 협의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이 나라들을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라들이 직접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입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도 있거든요. 파이브 아이즈는 잠시만요. 쌍순환 전략 다음에요. 네, 제가 좀 빠르죠.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순환 전략 다음에 아이언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그리고 RE100, 그 다음에 공동부유, 그 다음에 MSCI. MSCI 지수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MSCI 지수는 지금 계속 대한민국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신문을 장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MSCI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영어 발음 되게 구린데 아무튼 그 회사에서 작성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입을 해야 된다. 선진국 지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거라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계속 이어갈게요.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이 개념은
최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0.0%대로.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아마 약술형으로 그냥 써봐라 라고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그리고 혹시 빠르다고 채팅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펜트업 효과.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한 현상이죠. 펜트업 디맨드라고 돼요. 펜트업 디맨드, 펜트업 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펜트업 효과 자체가 약수령이든 단답형이든 둘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다들 아시죠? 9,160원입니다. 9,160원. 9,160원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관련해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촉법소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약수령보다는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숫자 두 개를 빵빵 뚫어놓고 10이랑 14를 쓰게 할 거예요. 아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10이랑 14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기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실제로 0.75%에서 1.00%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약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해요. 그걸 연방기금금리라고 하거든요. 연방기금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처럼 딱 1.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0.00에서 0.25%입니다. 혹시 이것까지 좀 딥한 내용이라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나오게 되면 0.00에서 0.25.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은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만다 되게 말이 많잖아요. 테이퍼링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테이퍼링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이 아실 법한 내용들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0.75에서 최근에 1.00으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년에 스포츠가 되게 많이 열려요. 스포츠 경기가. 그래서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도 당장 이제 2달 후에 지금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말로 나오죠. 네, 보이콧한다는 말로 나오는데 실제로 근데 지금 왜 보이콧을 한다고 하냐면은 펑샤이라는 중국 테니스 스타가 중국의 장가올이라는 부총리가 있대요. 그 분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펑샤이랑 장가오리 이 두 사람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펑샤이, 장가오리. 그래서 지금 외교적 보이콧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펑샤이, 장가오리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에요. 북경 동계올림픽입니다. 잘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열리더라고요. 아시안 게임도 중국에서 열려요. 아시안 게임은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항저우. 그래서 월드컵은 카타르, 동계올림픽은 베이징, 아시안 게임은 항저우. 내년에 되게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 나올 문제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화두를 장식하고 있는 경제 용어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슬로우플레이션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983. 9983 잠깐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99%입니다. 대기업 1%란 말이죠. 근데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는 중소기업을 다닌대요. 9983 세대라고 하죠. 9983.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용어는 제 생각에 이번에 논술 논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 꼭 기억해 주세요.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총체적으로 한 번에 빵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모든 어떤 언론사들 보면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실제로 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이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퍼펙트 스톰은 약수형, 그리고 단답형, 그리고 논술 논제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퍼펙트 스톰. 논술 논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제로 되게 너무 좋아요. 네. 물론 성형이 좀 이상한 논제 많이 내는데.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실 법한 부스터샷. 네. 그리고 탕핑족으로 대한민국의 M4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용어로는 M4 세대인데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 이 현상이 되게 불거지고 있다 하거든요. 탕핑족.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으면 미국에는 FOMC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FOMC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빵꾸 뚫어놓고 금융통화위원회랑 FOM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FOMC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연준 의장이랑 부회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의장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이라고 이분은 연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제롬 파월. 그리고 부의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제롬 파월보다는 부의장 이름이 물을 것 같아요. 라엘 브레이너드. 라엘 브레이너드. 이건 좀 어려운데 퍼드릴게요. 이분이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사실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된다는 그런 풍문이 파다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을 택해서 아직까지는 바꿀 때가 아니다 해서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투톱으로 간다. 근데 실제적으로 실세는 라일 브레이너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 자체를 그냥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부의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된 사람 누구냐? 라엘 브레이너드.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급할 수도 있는데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나올 법한 애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리호, 누리호, 그리고 지금 신임 일본 총리 이름 기시다 후미오, 그리고 202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압둘 라자크 구르나. 혹시 빠른가요? 네. 그리고 당 3역이 있는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 세 명이에요. 그리고 이 당 3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누군지 더불어민주당이 누군지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 당 3역을 써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플리 바게닝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대장동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정영학 그 피고인이 검찰과 플리 바게닝을 했다는 말이 있죠. 그 플리 바게닝도 되게 시의적절한 용어입니다. 플리 바게닝. 네.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 출제될 거 말씀드릴게요. CPTPP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CPTPP. 네. 그 다음 이건 좀 진부하긴 한데 메타버스도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메타버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약수령으로 써보라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북이 또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세요? 메타.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 그래서 메타버스도 출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딥한 내용이긴 한데 제 생각으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언론사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 대선 토론할 때 많이 나왔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파이로 프로세싱.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단답형이든 약술형이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함께 CBDC도 알아두세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CBDC를 DCEP라고 불러요. DCEP. DCEP. 그 다음에 약술형으로 차등 의결권. 이것도 이제 M&A 기업의 경영과 방어 수단으로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실 매경이나 한경보다도 더 논조가 셀 정도로 기업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기업 경영과 방어 수단으로 차등 의결권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네, 그 다음에 디지털세. 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번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신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COP26. 이게 COP26의 한글 명칭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열렸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렸어요. 글래스고우.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렸고 글래스고우 전에 바로 열린 게 G20, G20 회담인데 이 G20 정상회담은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영국의 글래스고우. 로마와 영국의 글래스고우.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1이랑 2.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이 넘는 대출자에 대해서 DSR 한도 규제를 적용하겠다. 근데 1이랑 2. 내년 1월부터 2억. 1이랑 2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윤여정 뭐 이거는 좀 쉬워서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랑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대통령이 안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사망을 했는데 그 두 분이 몇 대 대통령이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은 그래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경제지라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술형으로 국가장도 나올 수 있어요. 국가장. 국가장이 뭐냐? 국가장.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랑 킨덜버거 함정 같이 알아주세요. 두 개는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40분부터 하려고 했는데 10분만 더 할게요. 좀 아직까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혹시 만약에 난 필요 없다, 논술만 듣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수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CPTPP랑 마찬가지로 RCEP라는 게 있거든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도 약수령이든 단답형이든 나올 수 있어요. RCEP. 줄여서 RCEP이라고도 불려요. RCEP. RCEP이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랑 백신 관련해서 너무 쉽죠? 근데 그 오미크론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건데 오미크론 말고도 그 뉴 변이 바이러스랑 크시 변이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뉴, 크시, 오미크론 세 개 다 알아주셔야 돼요. 뉴 변이, 크시 변이,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이와 관련해서 백신 패스, 백신 쉐딩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와 백신 쉐딩.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제가 끝까지 다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약간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불마켓, 베어마켓은 다 아시죠? 불마켓, 베어마켓. 네, 불마켓, 베어마켓.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산타 랠리라는 게 있어요. 산타 랠리. 이제 연말 연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걸 산타 랠리라고 하거든요. 그 산타 랠리도 단답형이나 약수령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타 랠리. 산타 랠리.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NFT. 이게 영어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Non fungible token 이라고 하는데 그냥 NFT 자체를 개념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약수령으로 아니면은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NFT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NFT, Non fungible token. NFT가 뭐의 줄임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임기도 중요한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요인들의 임기도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래블 버블.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트래블 버블. 트래블 버블. 네. 그다음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도 먹는 치료제, 알약 치료제. 이거는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이름 좀 이상해서 쳐드릴게요.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이 두 개가 구멍 땅땅 뚫리고 써라 할 수 있어요.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마사회 경주마 관련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주마로 인정받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 이름이 닉스고예요. 닉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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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언론사 부장님들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닉스고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되게 난리가 났었죠. 그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업계 기대주로 뽑히는 미국 스타트업인데 상장과 동시에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이랑 포드의 시가총액 완전히 앞지른 기업이 있어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리비안. 다 아실 겁니다. 리비안 자체 기업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리비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원래 24%에서 20%로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4랑 20을 구멍 뚫어놓고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행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20%. 20% 이상은 이자를 못 받게 하는 거죠. 20%. 네, 그 다음에 아까 공동부유가 나왔는데 공동부유랑 비슷한 말로 이게 다 중국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 샤오캉 사회라는 것도 있어요. 샤오캉 사회. 네. 샤오캉 사회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랑 공동부유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유니콘, 데카콘, 헥토콘, 이게 각각 기업 가치가 1조, 1조 원, 10조 원, 그리고 100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이 1조 원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1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데카콘이 10조 원, 100억 달러죠. 헥토콘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에요. 그래서 1000억 달러죠. 네. 그래서 유니콘과 유니콘, 데카콘, 헥토콘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고요.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래서 숫자를 부를 수 있어요. 이 4개 뚫어놓고 숫자 다 더하러 갈 수도 있어요. 네. 3월 9일, 6월 1일. 3월 9일,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소수 아시죠? 요소수. 요소수. 또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요소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소수. 아,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중국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역사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결의.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서 되게 중요한 결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총 3번이 있었대요. 중국에서. 첫 번째가 마오쩌둥, 모택동 때 한 번. 그 두 번째가 덩샤오핑, 등소평 때 한 번. 근데 최근에 이게 왜 나올 수 있냐면 시진핑이 역사결의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장기 집권의 포석을 마련을 한 거죠. 역사결의를 하면서. 그래서 역사결의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결의. 그냥 뚫어놓고 써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결의 자체를 약수령으로 서술하라 할 수도 있어요. 역사결의. 또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경제가 탈원전을 아주 반대하는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SMR 들어보셨나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진 날을 광군제라고 해요. 광군제. 미국은 중국은 광군제고 미국은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것도 구별해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광군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가 이것 때문에 강등 조치를 받았잖아요.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이걸 에드버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사형 광고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기사형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형 광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령으로 아니면 서술형으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가스라테프트 미락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언론사 이런 시기적절한 이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라테프트 미락이 뭔지 한번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테프트 미락. 가스라테프트 미락. 네. 그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 계획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러요.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라 부르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미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무릴 수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랑 75.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비난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Let's Go 브랜드입니다. Let's Go 브랜드. Let's Go 브랜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Let's Go 브랜드. 네, Let's Go 브랜드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네. 실제로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이나 피선거권 연령을 이게 중요한 건 18세예요. 18세.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18세, 18세, 18세. 아, 선거 연령을 18세,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 실제로 이거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둘 다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18세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유류분이 나올 수 있어요.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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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4연임에 성공한 니카라과의 대통령 이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다니엘 오르테가입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다니엘 오르테가. 다니엘 오르테가랑 또 한 명 더 알아줄 수 있는데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네. 툰베리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 네. 계속 넘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빨리 하고 마무리 줘볼게요. 그 노드스트림. 러시아랑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통로예요. 노드스트림. 노드스트림.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그리고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궁2. 청궁2. 노드스트림이랑 천궁2를 구별을 좀 해서 알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이랑 지옥은 잘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이랑 지옥은 아마 네, 그냥 보너스 문제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갇혀있던 절 이름도 아시죠? 백담사. 백담사. 백담사 정말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어요. 네, 내기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막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건희 기증관 입지로 결정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경제가 송현동에 있어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송현동. 그래서 그 서울경제 14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이름이 송현 카페예요. 저도 거기 가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동기랑 그 이건희 기증관이 송현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송현동. 네, 송현동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티핑 포인트란 게 있는데 티핑 포인트도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퍼펙트 스톰처럼 이번에 충분히 논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일촉즉발에 폭발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티핑 포인트에 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말도 충분히 출제가 그 논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이제 단답형, 약수령, 그리고 논술 논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그리고 대한민국 가상자세,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023 1.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에서 12로 늘린 거 아시죠? 9에서 12. 9에서 12. 네, 9에서 12 정말 중요합니다. 9에서 12. 이거 빈칸 뚫어놓고 그냥 쓰라고 할 수 있어요. 9, 12. 그리고 12월 1일 날 개통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개통되는 국내 최장 해저 터널 있는데 보령 해저 터널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 근데 이게 구멍 뚫어놓고 어디랑 어디를 잇는 거냐 좀 어렵게 내면 보령이랑 태안을 잇는 거예요. 보령 대천항과 태안 영목항을 잇는 터널의 이름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라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보령 해저 터널. 그리고 최근에 또 난리가 났었죠. 이게 실제로 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난리가 났는데 누구나 집, 누구나 집, 누구나 집. 약수령이든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가 최근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뭔지, 누구나 집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웹플레이션. 웹플레이션. 좀 이름이 어려워서 써드릴게요. 웹플레이션. 네, 그 다음에
공포 지수라고 합니다. 빅스 지수. 특히 또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빅스 지수가 막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 빅스 지수. 네,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이제 최근에 그리고 발롱도르 아시죠? 발롱도르. 발롱도르를 리오넬 메시가 받았어요. 리오넬 메시. 메시 다들 아시죠? 호날두랑 메시. 그래서 발롱도르 리오넬 메시 자체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롱도르는 그냥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주는 가장 훌륭한 상. 발롱도르. 그리고 이번에는 리오넬 메시가 받았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언론사들이 많이 다루던데 에릭 제무르라고 프랑스의 트럼프라 불리는 극우 언론인이 한 명 있거든요. 이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에릭 제무르. 에릭 제무르.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책인데 12월 16일까지 모든 국내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격리해야 되고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이랑 3을 잘 알아주세요. 10이랑 3. 10이랑 3.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말한 내용인데 상병수당. 상병수당이 뭔지 논술이 아니라 단답형이든 약수령이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상병수당. 상병수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SCM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안보협의체. SCM과 마찬가지로 GPR이라고 해서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의 재편 방안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GPR 결과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그리고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GPR도 물을 수 있어요. GPR. 네. 이 정도로 해서 정말 길게 제가 설명을 쭉 들었는데 아마 여기서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자부하는데 일단 실제로 저희가 모든 언론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다 있고 해가지고 기출을 싹 분석을 해서 엄선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병수당 이전 거요. 잠시만요. 상병수당 이전 게 뭐냐면 그 오미크론 변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해야 되고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10일 격리 3회. 그러니까 10이랑 3. 숫자를 잘 외워주세요. 숫자를. 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필기시험 관련한 걸 다 알려드렸고 이제 논술 작문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논술 작문 논제는 사실 예측이 좀 무의미하긴 해요. 예측이 무의미하긴 해서 제가 논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서울경제 작년에 논제가 첫눈이었습니다. 첫눈이었는데 제가 너무 급한가 조금만 저 물 좀 마시고 한 1분만 쉴게요. 여러분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시니까. 그 1교시 상식 방금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는 단답형, 약수령 어떻게든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시험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내일 모레. 딱 4시 정각이 되면은 바로 논술 관련한 설명 좀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냥 바로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혹시 정리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서울경제 논술 작문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개화 늑대 시간, 그리고 2019년에 2018년에 개화 늑대 시간, 그리고 2019년에 회색 코뿔소, 검은 백조, 그리고 2020년에 첫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그냥 대표이사가 당일날 본인이 생각나는 단어 출제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논제의 어떤 생뚱맞음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퍼펙트 스톰이랑 티핑 포인트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생뚱맞은 논제가 틱 나올 수도 있어요. 겨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생뚱맞은 논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작년에 실제로 제 시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논술 작문을 딱 이제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2교시 논술 작문을 보려고 딱 앉아 있는데, 실제로 서울경제는 작문으로 써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논술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장문으로 쓰려면 정말 잘 쓰셔야 돼요. 네. 장문도 장문인데 장문도 논술스럽게 쓰면 되죠. 사실 뭐 그 경계가 그렇게 칼로 무더리 딱 나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 딱 첫눈이라는 논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성균관대 수험관이 되게 웅성웅성거렸어요. 뭐냐, 장난치냐, 막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예상한 논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다들 막 되게 웅성웅성 어이가 없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감독까지 뭐라고 했냐면, 너네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른 애들 다 어려우니까 그냥 소신껏 써라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첫눈이 나왔는데 딱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행정관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걸 해서 사표를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그때 9월이었거든요. 첫눈이 오면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를 했어요. 근데 그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은 의전 비서관으로 영전까지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모든 어떤 대통령 행사를 총 책임지고 하는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던 탁현민은 아직도 4년대 청와대에서 첫눈을 맞고 있다라고 썼어요, 제목이. 네. 그래서 그렇게 뽑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해 쭉 서술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논제가 나오든 끼워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사실 저도 첫눈이란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은 논제를 하나 뽑은 다음에 예상 답안을 쭉 쓰고 막 이렇게 그걸 외워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좀 많이 채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교육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들이라서 많이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채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서울경제 신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언론사 뉴스 이래가지고 서울경제를 잠시만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이버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언론사 뉴스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경제에 서울경제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다 사실 딱 신문 게재 기사만 이라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다 볼 필요 없고 그 마지막 30일에서 40면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파식적. 네, 서울경제 만파식적이라는 이 이게 일종의 장문 비슷한 논술 비슷한 그런 글인데, 만파식적을 실제로 대표이사가 되게 좋아해요. 이게 되게 꿀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파식적을 좀 많이 읽고 들어가세요. 네, 이거는 사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정말 꿀팁입니다. 금방 아까 나가신 분 계신데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진짜 나올 수 있거든요. 만파식적이 매일 나와요. 서울경제.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일보의 어떤 그 만물상 같은 그런 코너인데, 이 코너만이라도 다 읽고 들어가세요. 분명히 서울경제 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토는 잘 모르겠네요. 월화수목금은 일단 다 이 코너가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만파식정 최근 한 2주치권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추천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이 만파식적을 막 굳이 서울경제 신문을 구독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 네이버 언론사 뉴스에 딱 들어가서 서울경제 치고 들어와서 이 만파식적, 오늘은 베이지북이 나왔네요. 베이지북도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베이지북도 오늘 서울경제 만파식적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 그러니까 페드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 같은 거거든요.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건데 베이지북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그래서 이 만파식적의 어떤 논조를 잘 보세요. 논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에 서울경제 최종 면접에 가서 만파식적 얘기를 했을 때 대표이사의 눈이 되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만파식적은 정말 꿀팁이니까 만파식적은 책은 한 시간 내시는 분은 한 달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빠르게 쫙 읽고 들어가는 거 추천을 드려요.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저 혼자 막 떠드니까 되게 허공에 대해 떠드는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언론사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팁인데요. 그날만큼은 내 주장이 그냥 진리다, 정답이다, 진리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쓰세요. 어조를 무조건. 특히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경이나 한경보다도 더 좀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논조가 사실 그런 말이죠. 조선일보보다 문화일보가 논조가 더 세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매경, 한경보다 서울경제가 논조가 더 세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이종환 대표이사님이랑 술도 같이 먹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문재인 욕만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분이 채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논설 위에 어떤 서울경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그 비토가 엄청 커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실제로. 진짜 커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실정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뭐든 좋아요. 탈원전이면 탈원전 등등등. 뭐든 좋으니까 어떤 문재인 정부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비판적인 어조로 또 강하게 쓰셔야 돼요. 강하게. 좀 강하게. 사실 언론이 사실 논술 장문이라는 게 딱 뭔가 탁 튀어야 돼요. 후킹이라고 하는데 딱 그 글이 후킹이 돼야 된다고 실제로 제가 부장한 들은 말이에요. 본인이 채점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제목도 저처럼 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어그로 끌란 소리는 아니고 좀 센스 있는 어그로 있잖아요. 그런 어그로를 딱 끌면서 후킹을 딱 해야 돼요. 첫 두 문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첫 두 문단에서 후킹을 딱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경제는 조금 논제를 세게 가는 게 좋아요. 실제로 사설들을 읽어보시면 서울경제 사설들은 되게 논조가 셉니다. 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사설을 보면은 이래요. 초 슈퍼 예산 더 늘린 국회. 잠시만요. 누가 또 들어오셨네.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네. 그래서 오늘 사설을 보시면 초 슈퍼 예산 더 늘린 국회 고물가인데 퍼주기 할 텐가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까먹었는데 슈퍼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607.7조예요. 607.7조입니다. 외워두시고 가세요. 607.7조. 그리고 이건 약간 팁인데 그 서울경제의 어떤 그 논설위원들이나 어떤 부장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이 어떤 미중 관계에서 미국 쪽에 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리는 호주처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커스를 맺자. 우리가 쿼드에 가입을 하자. 오커스와 같이 이제 미국과 이제 그런 협의를 맺자. 이런 입장이에요,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만약에 논조를 잡으실 거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네. 혹시 막 전략적 균형을 위쳐야 되고 그렇게 좋은 평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 확실한 근거들이 쫙 나와주면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어떤 수준의 내용이라면 되도록이면은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민국이 동참을 이제는 해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논조를 짜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논제가 정말 생뚱맞은 게 틱 나와서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하여튼 미중 관계로 풀어 나가시면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와 관련한 본인의 어떤 그 스탠스를 강하게 딱 어필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분명.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이 논제나 어떤 상식 취합을 다 하셨을 겁니다. 뭐 아랑이든 어디든. 거기 있는 내용들도 좋지만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식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 회사가 실제로 지금 기자분들이 한 10 몇 분 계시거든요. 그 기자님들이 모셔 가지고 엄선하고 엄선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저희 교육생들에게 이걸 제가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당장 내일 모레 필기니까 면접은 필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사실 면접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많긴 해요. 더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일단 지금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4대 1에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겁니다. 실제로 시험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명 정도가 올 거고, 면접 보는 사람이 제가 추산했을 때 한 30명 정도라고 봤을 때 한 4대 1에서 5대 1 경쟁률 뚫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만약에 내가 한자 부족하시면 한자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준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식 플러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논술 작문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완파식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완파식적. 완파식적은 꼭 읽고 들어가세요. 완파식적. 그리고 한 책은 2주치는 꼭 읽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또 더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논제를 예상하고 답안을 쓰는 것도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고 그냥 지금은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채워가서,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글쓰기 교육은 당연히 다 받으셨을 거니까 쭉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설도 많이 읽고 가세요. 사설. 네. 만파식적을 기본으로 하되 매일 3개씩 나오는 서울경제 사설들은 꼭 다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서 어떤 논제의 논술 장문의 논제 키워드가 딱딱 보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지금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서울경제에, 네, 또 들어오셨네요. 네, 서울경제의 어떤 그런 사설들은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경제 완파식적 플러스 사설들은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논제를 쭉 뽑아서 정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논제를 찾아서 대상 답안을 써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실제로 그 첫눈이라는 논제를 받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구성을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을 쫙 하고 그냥 1페이지로 쫙 썼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실제로 참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뽑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면접관 그때 최종 면접 갔을 때 논설 실장님 계시거든요. 그 약간 우병우 닮으신 분이 있어요. 논설 실장님이 저한테 되게 참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글 자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정해진 답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정해진 답안을 쭉 써서 외우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좀 많이 채워주세요. 만약에 나는 너무 똑똑해, 난 아는 게 많아, 그러신 분들은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내가 만약에 지식과 정보 자체가 많이 빈약하시면은 일단은 그 지식과 정보부터 먼저 머릿속에 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논제가 나올지 모르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첫눈을 누가 예상했겠어.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내가 생각해도 두서가 없다고 생각이 돼도 그게 또 그들의 눈에는 참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정형화된 어떤 글의 틀, 형식, 양식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은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채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필기 중에서 이제 1교시와 논술 작문 나눠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논제나 어떤 상식 취합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상식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엄선해서 제공을 해드린 거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이 부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파식적, 남은 기간 한 이틀 동안은 만파식적이랑 서울경제 지금까지 나온 사설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논술과 작문의 그 논제 키워드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채점을 한 게 사실 학생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사설 쓰시는 분들이 채점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쓴 글을 봐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출제자가 쓴 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논설위원들, 논설실장, 또 각 언론사의 또 각 부서의 부장들이 사설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사설란을 중심으로 만파식적을 중심으로 한 그 사설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논술 적문도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상식, 2교시 논작 이렇게 시험을 보시고 나오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아직까지 뭐 최종 합격을 하신 건 아니니까 혹시 제가 정말 자부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필기를 넘으셨어요. 필기를 넘으셨으면 어 제가 지금 제 연락처 하나를 드릴게요. 네. 적었는데 잠시만. 다시 적어 볼게요. 이게 이상해요.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네. 여기로 만약에 필기 합격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든 아니면 아주 저가로 해서 면접 코칭을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학생 친화적으로 사실 그 어떤 언론고시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깨보자고 출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료로 어떤 면접 코칭을 진행을 해 드릴 테니 네. 네. 독특한 서론,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사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그로를 끌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뭔가 그 확신과 본인의 자신에 가득 찬 센 어조가 필요해요. 음. 독특한 서론이 뭔가 예. 연락처 한 번만 더요. 예. 어그로를 끌라는 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이런 뭐 청와대 뭐 "문재인은 보아라." 뭐 이런 거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막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던 탁현민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첫눈을 맞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탁 띄는 뭔가 '얘가 되게 세네. 뭔가 논조가 탁 있네. 본인의 생각과 주장이 딱 뚜렷하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막 어그로를 끌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딱 그냥 본인의 어떤 확실한 주장과 생각에 가득 찬 논조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서경에 있는 논설위원님들은 아주 세요 논조가. 예. 그래서 밋밋한 글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서로는 호불호가 갈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서경 같은 경우는 어그로를 끌지는 말되 쪼끔 강하게 어조를 쓸 필요는 있습니다. 논조를 좀 강하게. 그날만큼은 좀 자신감 있게 쓰고 나오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네 지금 그거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 저한테 급하게라도 뭐 전화든 카톡이든 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면접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면접과 관련한 어떤 꿀팁들도 저희가 최대한 실제로 면접은 진짜 합격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장님 다 알아요. 다 알고 노은설 실장님들 저 대표이사님 술까지 같이 먹은 그런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슬로우님 마지막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첫눈 같은 논자가 나올 시에 네. 네. 웬만하면 경제 이슈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는 경제신문이에요.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장문으로 쓰라고 했다고 해서 막 본인의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써도 되는데 그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이 어떤 사회적 현상과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갔는데 뭐를 봤어. 봤는데 그게 그냥 '나는 이런 걸 느꼈어. 즐겁고 행복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랑 충분히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내가.' 예.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막 청년들이 막 예를 들면 뭐 100대 1, 1000대 1을 요즘 뜨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국민의힘이 뭐 노인의 힘이라 불리면서 되게 그런데 삼성은 지금 30대 임원이 나온다고 하고 40대 사장이 나온다고 하는 참 격세지감 참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를 갔는데 막 청년들이 드글드글거리더라. 그러면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요? 제 나이요? 근데 제가 네네. 입사자 나이. 당연히 입사자. 예. 당연히 입사자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27, 당연히죠. 지금 나이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 나이. 26, 셋이고, 26, 셋. 그 다음에 25, 둘. 26, 셋. 그리고 28, 한 명. 29, 두 명. 그리고 31살, 한 명. 이었어요. 그 총 10명 뽑혔습니다, 작년에. 네, 총 10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세부터 31세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그 중에 가운데 정도의 입장을 하고 일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이미 퇴사를 해서 지금 언론고시 교육기관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동기간에 2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8명의 34기 기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 저랑 친해요. 다 저랑 친해서 제가 나중에 뭐 면접도 붙으시게 되면 또 연결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기자님들이랑 생활 잘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서울경제가 되게 근무 문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프리하고, 또 진짜 한 달 진리의 부서 바이 부서거든요. 진리의 부서 바이 부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악덕 부장 밑에서 시달렸고요. 그게 제 퇴사 이유 중 하나가 됐어요. 저는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근데 또 저 외에 나머지 동기들은 그런 나름 만족하면서 다 잘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위기 자체가 막 다른 어떤 제 개인적인 막 언론계 북유럽이라고 저도 막 처음에 그 말 듣고 들어갔는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좀 프리한 편이다. 근데 제가 좀 운이 안 좋았죠. 제가 좀 운이 안 좋아서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 밑에서 막 시달리다가 퇴사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급여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급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여는 일단 수습 기간이 있거든요. 네. 수습 기간 동안에는 250만 원 받으세요. 실수령액 250 정도 받으세요. 250 받고. 그리고 또 그 사스마을이라고 해서 서울경제 마을이 돕니다. 그 사회부에서 한 달 정도 돌아요. 한 달 정도. 근데 그때는 또 그러니까 입사하고 2달은 180만 원 받고, 부서 배치 받고 나서는 25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수습 끝나고 수습되고 나서는 기본급 270에 취재비 90만 원 해서 360만 원 받아요. 네, 뭐 아직 이것까지는 안 궁금, 뭐 제가 왜 TMI 이걸 할 수 있겠지만, 360만 원 받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나이는 25세에서 31세까지 다양했고요. 또 남성분, 여성분 비율이 남자가 7, 여자가 3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인력난이 있을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많이 뽑을 겁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2자릿수 뽑을 거예요. 2자릿수가 아니더라도 한 최소 8, 9명 올 것 같아요. 네. 인력난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서경이. 또 질문 학벌 등 스펙도 많이.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익은 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은 뭔가 의견이 분분한데 800점대가 있어요. 저희 동기에도.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토익 하나만으로 정량적으로 딱 평가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토익 하나가 800점대인 거야. 그럼 떨어뜨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 토익 하나 보고. 그래서 만약에 토익이 낮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고, 저는 KBS 한 거 없었습니다. KBS 한 건 없었고 토익은 있었어요. 토익은 네. 그 네. 제가 이걸 녹화를 해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녹화를, 근데 제가 그거를 이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시만요. 제 번호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 번호로 여러분 지메일 있으시죠? 지메일. 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 지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이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방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앞부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시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토익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도 막 되게 뭐 900 아니면 안 뽑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본인의 어떤 다른
분야의 능력과 역량이 있으면은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구조고, 학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다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아까도 제가 그 대표 이종환 대표이사님이 성대라고 하셨잖아요. 성대를 좋아해요. 네, 이거는 약간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벌 어떤 성대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둘, 연세대 셋, 고려대 둘, 그리고 성대 둘, 그리고 해외대 하나였어요. 그렇게 총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도, 근데 또 저희 선배는 또 안 그래요. 저희 선배들은 33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 동국대도 있었어요. 네. 그냥 저희가 들었던 그냥 인서울권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34기가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원래 뭔가 뽑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궁색한 변명을 하긴 하던데, 아무튼 34기가 좀 학벌이 좋은 편이고 33기는 또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뭐 내가 설령 내가 학벌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필기랑 면접 잘 보시면 뽑힐 수 있는 구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장시간 1시간 반 정도인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 수성관이 생각보다 엄청 위에 있어요. 네, 정말 꼭대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걸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좀 늦었어 그러면은 그 대학로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시험 못 보면 불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성균관대 수성관이 정말 꼭대기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경사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의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 그냥 프리합니다. 프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상식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네. 출제가 될 거고, 논술 작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논제를 예상하지 마세요. 서경은 개화 늑대 시간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상을 감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퍼펙트 스톰이랑 티핑 포인트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서, 퍼펙트 스톰은 너무 좀 중요한 용어라서 좀 퍼펙트 스톰이나 티핑 포인트는 좀 유념을 해주시되, 나머지 논제들은 너무 그 취합한 논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남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면 만파식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경제 최근 한 달 정도 혹은 짧으면 2주 정도의 사설을 다 읽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반드시 키워드가 나와요. 거기서 나침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출제를 해요. 네.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출제를 한다니. 네. 그래서 그 글들을 다 보고 들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랑 논술 작문 1교시, 2교시 다 시험 잘 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면접 코칭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